그럼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원의 방정식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시작할게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보면은 이렇게 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우리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떤 식의 조건을 이용해서 구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판별식. 자, 이 판별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 2차 함수에서도 사용했던 그 판별식과 같은 판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별식 D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럼 판별식 D를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자, 원의 방정식이 기본적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직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mx 플러스 ny 플러스 l은 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두 개를 연립을 하면 어떻게 돼? 연립을 하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교점이 두 개라면 이 x값도 몇 개 존재해야 돼? 그죠? 두 개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교점이 하나면, 그죠? 이 방정식의 근도 한 개가 존재하겠고, 그 다음에 만나지 않으면, 그죠? 이 연립 방정식, 연립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이 2차 방정식 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판별식 D가 0일 때,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우리가 구분해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똑같이. 자, 그런데 얘는 문제가 하나 좀 있기는 해요.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접근하거나 생각하기 이렇게 나쁜 방법은 아닌데 하나 약간의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자, 그 문제라는 게 바로 뭐냐면 분명히 얘기했잖아. 연립을 해서 우리가 x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별식을 구하거나 또는 x에 대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을 세우거나 또는 y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교점을 구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뭐냐면 x 값이 같은 경우의 직선들이 존재할 수 있어. 혹은 또는 y 값들이 이렇게 같은 직선들이 존재할 수 있어.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사용을 해도 실제로는 교점이 이렇게 두 개인데, 그죠? 실제로는 두 개인데 계산상으로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 예, 그런 걸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 판별식을 사용을 할 수는 있고 사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자, 이거를 적극적으로 항상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저런 점이 좀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이 방법을 알아두되, 이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죠. 알아두되 절대적으로 이 방법만 가지고서 우리가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좀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자, 여기를 D1, 여기를 D2, 여기를 D3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자, 이 D와 반지름 R과의 관계, 이 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아주 명확하죠. 예, 명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하학적으로도 이해하기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앞선 직선의 방정식에서 다 배웠어요. 이거. 예, 한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D. 자, 그래서 그 D와 R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텐데 자,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 D가 R보다 작죠. 반대로 R이 D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항상 그렇죠. 자, 그렇긴 한데 이 D에는 한계가 있어요. D가 무한정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거리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얘가 원의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치?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날 때는 거리라는 게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 거리 D가 그러니까 0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0보다 커나고 D는 R보다는 작은 경우에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이렇게 접할 때. 자, 원이 직선하고 이렇게 접할 때는 D하고 R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니? 딱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인데, D하고 R하고 어때요? 지금 보니까. 같아요. 자, 좀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따로 표시해보면, 자, 요 D랑, 그 다음에 요 R이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R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에는, 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D와 반지름 R이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죠? 세 번째 경우에는 D가 R보다 큰 경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 좀 할게요. 다시 한번. 자, D가 0보다 커나고 R보다 작은 경우는 자, 교점이 몇 개? 그죠?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D가 R과 같으면 한 점에서 접한다. 그 다음 세 번째 D가 R보다 커진다.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 교점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대부분의 유형에서 특별한 케이스를 빼놓고 나면은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 설명할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겨서 필수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13번.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와 그 다음에 직선 y는 x 플러스 k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실수 k가 또는 범위를 정하시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이걸 처음부터 바로 그냥 식만 생각할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그림을 이렇게 살짝 그려놓고 직접 생각해 보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D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이렇게 생각해서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까를 이와 같이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자, 나타냈더니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D가 R보다 작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D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원의 중심의 좌표가 필요하죠. 자, 이 원을 보니까 중심의 좌표가 얼마야? 그죠? 0,0이에요. 자, 그 다음 반지름 얼마야?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미리 배워서 알고 있지만 자, 점 x1, y1에서 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 이르는 거리 d를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루트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를 구한다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그죠? 자, 이제 이렇게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와 같은 형태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와 같은 형태가 아니니까 바꿔주세요. 그래서 x하고 얘를 이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라고 하고 자, 이제 거리 d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거리 d가 어떻게 돼요? 자, 루트 1의 제곱 1 또 1의 제곱 1 해서 2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 0, 0, k가 됩니다. 자, 걔가 반지름이 루트 2보다 어떻다? 그죠?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값 k가 자, 루트 2, 루트 2 곱해서 어떻게 됩니까? 2가 되고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풀죠? 그죠?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이렇게 풀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접하는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접한다. 자, 접하는 경우는 자, 이 그림 여기다 이제 우리 이용을 해볼게요. 자, 접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지. 그 다음 우리 접점의 특징이 뭐야? 접선의 특징이 중심에서 내려온 이 선과 여기서 항상 수직을 이루죠. 자, 그래서 이때 D는 반지름과 길이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유도하는 과정 다 여기 1번에서 살펴봤으니까 그냥 바로 식만 세울게요. D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이번에는 반지름인 루트 2와 어떻다?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값 K가 넘어가서 얼마? 2가 되고 따라서 K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 볼게요. 만나지 않는다. 자, 만나지 않는 경우에 그래프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자, 만나지 않는 그래프는 자,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되고 자, D가 여기까지야. 그래서 D가 이렇게 되겠지. 그랬더니 반지름 길이보다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길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그지? 그래서 만나지 않는 경우는 자, D가 지금 루트 2분의 절대값 K라는 건 방금 구해봤죠. 자, 그럼 얘가 루트 2보다 크다라고 기식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절대값 K가 2보다 크다. 자, 그래서 얘를 풀면 어떻게 돼? 작은 거보다는 작거나 또는 큰 거보다는 크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필수 예제 13번 풀어봤어요. 자, 여러분 이 원과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자, 그러면 우리 조그맣게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자,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은 자, 그래요. 요 D하고 R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자, 따라서 D가 R보다 작구나. 라는 거 옆에 이렇게 잠깐 표시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자, 그러면 이 D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이 원의 중심의 좌표와 그 다음 반지름이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 자, 첫 번째 뭐야? 얘를 그냥 완전제곱으로 붙이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하고 그 다음 보니까 4만 더 들어가면 되네요. 그래서 4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자 뭐가 돼요? 2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중심의 좌표는 뭐야? 2,3이지. 그 다음 반지름 r이 얼마? 2가 되죠. 자, 그럼 D를 구해봅시다. D는 뭐예요? 자, 이 직선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죠. 그죠? 예, 여기다 할까요? 예. 자, 그래서 D를 구해보면 루트 자, 그 다음 얼마야? 9 플러스 16 절대값 자, 대입해서 6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K가 되고 자, 이게 뭐? 반지름인 2보다 어떻다? 2보다 작다 이렇게 식 세우면 돼요. 자, 그 다음 이거 얼마입니까 우리? 이거 예, 루트 25니까 5가 되죠. 그래서 넘겨주면 자, 절대값 K 그 다음 뭐니? 마이너스 6이죠. 걔는 자, 이거 넘어가서 어떻게 돼? 5니까 10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 K-6은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럼 양변에다 이제 6을 더하는 겁니다. 자, 6을 더하면 어떻게 돼? 자, 6도에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1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예, K값 이제 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원이 있지. 그 원하고 이렇게 직선하고 만나면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현이라고 하죠. 그죠? 예, 그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현의 길이. 자, 현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원을 배우면서도 해본 적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에다가 자, 이와 같이 수선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수직 이등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뭐야? 반지름이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예, 여기가 지금 무슨 삼각형이 돼?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위해서 여기를 구할 거야. 자, 여기를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역시 2배 해주면 되겠죠. 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필요한 건 뭐예요? 중심 필요하고요. 반지름 길이 필요하고 요식은 다 나와 있네. 이렇게 그지? 자, 일단 중심의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1,1이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럼 반지름 구해봅시다. 자, 반지름은 자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그죠? 2 루트 2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필요해. 그건 뭐예요? 중심인 마이너스 1,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D잖아. 그지? 자, 그거 구해보자. 루트 자 2의 제곱 그 다음에 1 해서 예, 5가 되네요. 그 다음 대입해서 절대값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루트 5분의 하고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5니까 5가 되고 그 다음에 예, 유리화하면 루트 5 자, 루트 5로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 D는 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럼 여기가 루트 5야. 자, 그럼 여기의 길이를 x라고 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x 구해볼게요. 그럼 x는 루트 하시고요. 자, 빗변의 제곱 얼마? 8 마이너스 5 해서 얼마?
루트 3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게 답은 아니죠. 왜? 현의 길이는 요 길이의 몇 배? 2배가 된다는 거 방금 얘기했지? 그래서 답은 얼마? 2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얘는 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현의 길이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자 미정계수 그리고 또 양수 K값 구하라고 했죠. 자, 방식은 같습니다. 자, 일단 그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현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d, 그 다음 반지름. 자, 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요 직각삼각형의 세변 길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 역시 k를 또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하는지 봅시다. 자, 일단 원의 중심을 살펴봅시다. 중심이 뭐야? 2,1이지. 그 다음 반지름 얼마야? 3이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현의 길이가 4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구해보면 얼마인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네, 2배가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빨리 이 d를 구합시다. 자, d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럼 d는 어떻게 돼? 루트 3의 제곱 구해서 2의 제곱인 4를 빼니까 루트 5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d가 루트 5야. 자, 그 다음 이 식을 좀 변형합시다. 자, 좌변으로 이항돼서 식을 쓰면 어떻게 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2,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d를 우리가 식으로 구해보면 자 어떻게 돼? 루트 2, 1 제곱해서 5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4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되고 그게 얼마일 때? 그렇죠? 루트 5일 때 이렇게 식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절대값 5-k가 자, 루트 5 넘어가서 곱해주니까 어떻게 돼? 5가 되겠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다가 요거 어떻게 풀어요? 그냥 바로 풀면 되죠. 양변 제곱하지 마세요. 그러면 5-k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는 하고 얘를 옆으로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요. 부호 관계는 살짝 바뀌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 그냥 아예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좀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버려.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니? k-5는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봐야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하면 돼. 자, 그럼 k는 자 넘어가서 5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고 따라서 k는 5 더하기 5에서 10이거나 또는 5 빼기 5에서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양수 k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k 값은 얼마? 10 이렇게 걸 수 있네요. 자, 필수예제 15번. 자, 점 P. 자, 3,2에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점, 원 외부에 있는 점인 거예요. 거기에서 원.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자, 플러스 2y 자, 플러스 1은 0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할 때 자, pt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원 외부에 한 점이 있어. 이렇게 p 3,2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접선을 그었어. 그래서 그 만나는 점, 접점을 t라고 할 때 됐습니까? 예. t라고 할 때 그 pt의 길이를 구하라.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구합니까? 자, 선생님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 우리가 수학에서 도형의 길이나 특히나 이렇게 방정 좌표축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기하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되게 많은 건 아니에요.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야? 그죠? 도형에서 피타고라스정리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뭐 닮음 같은 거. 그죠? 예, 닮음이나 또 닮음을 응용해서 만들어진 공식들. 자, 이런 걸로 주요 도형의 길이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먼저 피타고라스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 안에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원은 특히 이렇게 접할 때 그 접점과 중심을 연결한 이 직선이 항상 뭐가 되기 때문에 수직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직각삼각형을 찾아내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럼 우리 요거를 x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역시 필요한 게 뭐야? 원의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이지. 자, 그럼 얘를 완전 제곱으로 고칠게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와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을 하고 나면 여기 플러스 4가 추가되는 거니까 여기다 는 4 하면 되고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라고 하면 자 중심의 좌표 뭐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 얼마야? 2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이렇게. 자 그럼 다 준비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2야. 그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OP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중심을 오라고 했을 때 이 OP의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 어떻게 됩니까? 3 마이너스에서 5의 제곱 25가 되고요. 또 2 마이너스에서 3 하니까 자 3, 3은 9가 되죠. 그래서 얼마니? 루트 34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럼 다 준비됐네요. 자 그럼 x는 자 루트 이게 빗변이지. 빗변의 제곱이 얼마야? 34죠? 자 거기서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인 4를 빼주면 루트 30이구나 라고 하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제 푸는 거랑 크게 상관없지만 자 예전에는 이거 구하는 공식 같은 게 있었어요. 요새는 뭐 보니까 뭐 이렇게 빨리 푸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뭐 유명을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도 그런 방법 하나 가르쳐 줄까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와 같이 식을 세우고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구하는지. 자 이 점 P를 여기다 대입을 해버립니다. 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요 PT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자 먼저 루트를 이렇게 딱 씌워. 루트를 딱 하고 여기다가 쭉 좌표를 대입해봐. 그럼 3, 3은 9, 2, 4, 그 다음 3, 4, 12, 그 다음 2, 4, 그 다음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루트하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정리해볼까? 이거 얼마? 13이지. 13에다 더하면 얼마? 25. 이거 두 개 더하면 오죠? 더하니까 얼마? 30. 끝. 그래서 답은 루트 30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도 금방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근데 별거 아니에요. 미리 만들어 놓은 공식이에요. 공식이라는 게 별거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우리가 좀 편리하게 쓰려고 하는 건데 자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외워서 쓸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직접 그림을 그리고 이와 같이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직접 답을 구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원 외부를 지나가는 하나의 직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원이 이거고 이 직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게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만나거나 접할 때는 그 사이의 거리라는 게 성립할 수 없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야. 그러면 저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가장 짧을 때와 가장 길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거거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건 다 수직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수직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대중으로 대충 가늠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짧고 어느 부분이 가장 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을 취하게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봐. 원의 중심하고 이 점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자. 이렇게 연결을 해봐. 그러면 자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길들 가는 길들을 우리가 조사했을 때 여기서 이 셋 중에서만 선생님 살펴보면 제일 짧은 게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제일 짧을 때는 언제예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이렇게 했을 때가 여기서부터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지나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들 중에 가장 짧은 거리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그치? 이 길이가. 자 그런데 잘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야? 반지름이지. 반지름으로 길이가 다 어때? 그래요. 같아요. 같다는 거 알 수 있어. 같으니까 그때 길이들 나머지 길이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짧은 거리겠구나. 짧은 길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구할 거예요. 최소값을.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뒤에 자, 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직선까지 이은 이 직선을 뒤로 연장을 하는 거지. 이렇게. 연장을 해서 그때 이 원과 만난 점, 이 지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복잡하니까 나머지 선들은 다 지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장 짧을 때와 가장 길 때의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 자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가장 짧을 때
이때 길이는 D에서 그렇죠? 반지름 R을 뺐을 때야. 여기가 D 빼기 R일 때야. 이때가 가장 짧다는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가장 길 때는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에다가 반지름 R을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자,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L이라고 했을 때 그 L의 길이는 항상 D-R보다는 커나고 D 플러스 R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또는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다른 문제들을 다양하게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거보다는 커나 같고 자, 반지름을 더한 거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게 최소, 이게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도 역시 뭐가 필요해?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필요하지. 그럼 역시 이 원에 뭐가 필요한 거야?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완전제곱으로 고치면 되죠. 자, 완전제곱으로 고치는 거 아까 선생님이 계속 해줬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이렇게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식으로부터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을 구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잊어버렸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 자, 중심의 좌표를 바로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요 A 값하고 B 값을 2로 나누고 부호를 바꾸면 돼. 그래서 얘를 2로 나누면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부호를 바꾸면 1, 또 얘를 2로 나누면 2지.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럼 금방 구할 수 있죠? 자, 그다음 반지름 R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자, 2분의 루트하고 A제곱 4 B제곱 16 마이너스 4C 그러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루트 자, 20 더하니까 얼마? 32 즉 16 곱하기 2 그럼 4루트 2잖아? 그러면 2로 약분해서 2루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D도 구해봅시다. D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D라는 건 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D는 루트 자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2가 되고요. 자, 대입해서 어떻게 돼? 절대값 1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3이 되네요. 그래서 루트 2분의 자, 3 해서 얼마? 6이 되고 그래서 자, 유료하게 되면 3루트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럼 다 됐네요. 자, L의 길이 구해볼까요? 자, 이제 L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D가 3루트 2니까 3루트 2에서 반지름인 2루트 2를 뺀 값보다는 커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3루트 2에다가 2루트 2를 더한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최대값은 5루트 2가 되겠고요. 자, 최소값은 자, 루트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확인 체크 394번. 자, 이 원과 이 직선의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그랬죠. 자, 필요한 게 뭡니까? 어쨌든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D와 그 다음에 반지름이 필요하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미리 써둘게요. 자, 이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L이라고 할게요. 그 L은 항상 D-R보다 커나고 D 플러스 R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D를 구하기 위해서는 중심과 그 다음 반지름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바꿔주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은 자, 여기 9 원래 있었으니까 16만 더 더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 3,4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얼마? 4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마이너스 3,4에서 여기까지 거리 D를 구할게요. 자, 그럼 D는 어떻게 돼요? 자, 루트 9, 16에서 5가 되겠지. 그리고 절대값 대입해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분의 자,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5니까 35. 그래서 D는 7하고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자, 7 빼기 4하고 그 다음 7 더하기 4에서 자, L은 3부터
11까지 이렇게 되겠죠? 최대치석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하는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접점의 좌표를 알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을 구할 때.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요 1번과 2번은 이제 공식으로 풀게 돼요. 공식으로. 자, 이제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선생님 설명할 거야. 자, 여러분들은 근데 공식을 이제 외워서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푸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 푸는 방법이, 풀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접점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조건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첫 번째로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알 때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 접하고 자, 기울기가 m인 그러한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기울기가 m인 접선은 자, 모두 두 개가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하나로 주어진다고 해도 이 m값이 하나로 주어진다고 해도 항상 기울기가 m인 접선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하나의 m에 대해서 두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식을 세울게. 자, 그러면 이 m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고 이건 모르는 값이야.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이거를 구해 볼 건데 어떤 방식으로 구할 거냐면 생각보다 너무 단순해요. 원과 직선이 접할 조건이 뭐야?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d와 그 다음에 r이 어떻다? 같다. 이 방법으로 할 거예요. d와 r이 같다 이렇게. 자, 근데 이 원은 중심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0,0이에요. 그 다음 반지는 뭐야? r이야. 자, 그러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y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할게. 그럼 식은 mx-y 플러스 n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0,0에서부터의 거리 d를 구해보면 자, 루트 하고 어떻게 돼? m제곱 플러스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 되고 자, 절대값 0, 0 해서 뭐가 나와? n 하고 나와. 근데 이게 뭐랑 같다? 반지름 r과 같다. 자, 그럼 얘를 옆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절대값 n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야. 따라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n값을 구했어.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대입을 해서 우리 만들어진 이제부터 이거 공식입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죠. 자, 이런 유도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두면 훨씬 더 이해하는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다음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기울기를 알려주고 반지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공식을 써서 여러분들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굳이 이렇게 식을 세워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 접하고 그 다음에 직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에 0과 평행한 직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거에 접하고 이거랑 평행하대. 도대체 이건 뭘 알려준 건가요? 그렇죠. 얘랑 평행하다는 말은 기울기를 알려준 거야.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뭡니까? 자, 물론 넘겨서 정리해도 되고 탁 마이너스는 얘기해줬죠? 그래서 기울기가 2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루파 마이너스. 자, 보이죠? 자,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2가 돼요. 자, 그럼 빨리 여러분들은 m이 2구나. 그 다음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 2구나. 그리고 공식을 이제 써보세요. 선생님처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라고 이렇게 정리해놓고 처음이니까 일단 하나씩 넣어서 대입해서 정리하면 결국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자 2 루트하고 2의 제곱 플러스 1에서 5 하고 이렇게 하나는 y는 2x 플러스 2 루트 5고 그죠? 또 하나는 y는 2x-2 루트와는 적선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굳이 뭐 그림 그려서 확인해 보거나 하지 않고도 그냥 공식으로 우리가 깔끔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공식 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풀이 방법이 있죠. 여러분이 직접 식을 세워서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자, 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핵심은 뭐야? 이거 공식 정확하게 외워서 쓰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공식을 까먹었어. 그럼 선생님이 아까 유도했던 그 방법 있죠. 예,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자, 별거 없어요. 그냥. 자, 기울기가 2. 그죠? 그래서 접선은 두 개인데 하나만 그릴게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2x 플러스 n이라고 일단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n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치? 그래서 자, 마찬가지 방법을 쓸 거야. 중심에서부터. 중심 얼마야? 0,0이야. 그 다음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d를 구할 거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옆으로 넘겨봐. 그럼 2x-y 플러스 n은 0이 되고 중심의 좌표 0,0에서 여기까지 거리 d를 구해보면 자, 어떻게 됩니까? 루트 4, 1, 5에서 5가 되겠고 0, 0 대입해서 절대값 n이 될 거야. 자, 그런데 그게 반지름이 얼마와 같다? 그렇죠. 2와 같다. 그래서 얘를 2와 같다. 그럼 절대값 n이 뭐가 되는 거야? 2 루트 5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n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야.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 적선은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것도 보면 외울 필요 없네.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 개를 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식도 공식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공식이야 이거는. 예,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적선의 기울기를 알 때 어떻게 된다 공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과 같다. 이거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번엔 접점의 좌표를 알 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위의 한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예, 문제에는 접점이라는 표현은 잘 등장하지 않고요. 주로 그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 위에 원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이라는 말 나오면 이 점이 접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네, 자, 그래서 자,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예,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자, 이 위에 x1, y1이라는 이런 접점이 존재하는 거야. 이 원 위에. 됐니? 자, 이 원은 지금 요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역시 이 중심하고 이 접점을 이어보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d가 r과 같다는 점과 그 다음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서로 뭐가 돼? 수직이 된다는 사실이야. 그죠? 우리는 근데 지금 뭘 구하는 중이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지나는 한 점은 알고 있지.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의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야. 기울기. 그럼 이거의 기울기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바로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한다는 거죠. 자,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이에요. 그러면 자, 요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따로 구해볼까 우리? 자,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자, x1-0분의니까 x1분의 그죠? 그 다음에 y1-0이니까 y1 이렇게 되겠네 기울기가 그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하면 돼요? 둘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y1분의 x1 이렇게 식 세우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선생님 메모하고 갈까요? 여기다가, 자, 우리 뭐라고 했어요? 기울기가 m이고, 그 다음에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여기 x1, y1 있으니까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다른 문자 사용할게요, 선생님이. 자, 다른 문자를 사용해서 그냥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자, 우리 다 배웠어. y는 n 괄호열고 x-a 플러스 b 이렇게 식을 세워보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얘도 그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y는 자, 기울기가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마이너스 y1 분의 x1 괄호열고 x 마이너스 자, 요점 지나는 거잖아. x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뭐예요? 플러스 자, 뒤에 y1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뭔가 깔끔하지 않지?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할 거야. 그럼 정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다가 y1을 곱할 거야. 이렇게. 자,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 y1, y는 하고 얘는 이제 약분돼서 없어지죠. y1을 곱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전개해서는 마이너스 x1, x가 되고 요거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x1의 제곱이 될 거고 또 여기도 y1 곱한 거잖아. 그러면 y1의 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해주면 x1x 플러스 y1 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아, 근데도 뭔가 되게 복잡해 보여. 그치?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점이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그치?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뭐 해도 좋아? 대입해도 좋아. 대입을 하니까 어떤 식이 나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얼마라는 거? r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바로 얘를 이용해서 얘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탄생된 공식 바로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유도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얘를 외워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할 때 그때 공식은 어떻게 된다?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공식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해도 크게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잘 이해가거나 적용을 잘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얘를 일단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지.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5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2,2를 각각 x 앞에 x와 뒤에 y다가 대입해줘라. 그럼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돼요, 식이? 2x 플러스 y는 5하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이것만 살짝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 자, 따라서 a 값, b 값. 자, 어떻게 돼? a가 2고 b가 마이너스 5니까 자, 두 개 더하라 했죠? 더한 값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자, 확인 체크 398번은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10위의 점. 자, 이거 위의 점 4,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문제야. 자, 이것도 공식 예전에 다 있었는데 자, 이런 것까지 공식으로 외우고 하는 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볼 때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얘는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공식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런 공식에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그 대신에 뭘 하는 거냐면 이 공식을 유도했던 과정 있잖아. 우리 아까 그 위에서도 그런 거 풀어봤죠. 확인 체크해서. 그죠? D는 R과 같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N을 구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긋고 그 접점이 바로 뭐예요? 그 위의 점 4,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린 이 직선에 지나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뭐만 알면 돼? 그렇지.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야. 이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점과 이 중심. 자, 중심이 얼마야 지금 보니까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얘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으로 구하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의 기울기 구해볼까? 자, 이거의 기울기 어떻게 돼요? 자, 4-1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3분의 해서 어떻게 1하고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요 접선의 기울기는 자, 역수 취하고 부호 바꾸라 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한 점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하고 플러스 12 하니까 플러스 11 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셨죠? 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을 구할 때, 자, 여기는 풀이 방법이 크게 두 개. 사실 하나 판별식도 있는데, 선생님 별로 그닥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어서 그건 좀 생략을 할게요. 판별식 뭐 교재에 잘 설명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고요. 주로 접점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먼저 접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따로 공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원이 하나 있고요. 이 원 외부의 한 점 마이너스 2,4에서 자, 이 직선에 이 원에다 그은 접선. 자,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 이건 항상 몇 개 존재했어 우리? 두 개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 다음 접점의 좌표를 알 때는 접점에서 접하는 하나의 접점에서 접하는 접선은 한 개밖에 없다는 거. 예, 그거 이렇게 기억을 하면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몇 개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도 있지만 여기에서도 이렇게 접해서 두 개 존재한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 전 챕터에서도 잠깐 우리 접선의 길이 구할 때 선생님 설명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을 구할 거냐?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접점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첫 번째 방법. 자, 그래서 이 접점을 x1, y1이라고 하세요. x1, y. 그 다음에 이 원은 뭐야? 이거지.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식인데 첫 번째 식은 접점을 x1, y1이라 해서 우리가 개념 두 번째에서 배웠던 이 방식으로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니? x1, x 플러스 y1, y는 자, r제곱이 4니까 이렇게 4라고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중요해. 까먹지 마. 자,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이 접선이 어떤 점을 지나요? 요 마이너스 2,4라는 점을 지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4라는 점을 대입을 하는 거야. 자, 대입을 했더니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1 플러스 4y1은 4가 되고 양변을 우리가 마이너스 2로 약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자, x1 마이너스 2y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를 이렇게 정리해 줍시다. x1은 하고 얘를 옆으로 넘겨서 2y1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됐나요? 예. 자, 이제 할 일은 뭐냐면 그 다음에 식을 하나 더 구해서 연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접점을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x1과 y1에 관련된 식을 두 개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연립을 해서 접점을 구하고 그 접점을 다시 이 식에 대입하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 두 개를 구하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은 뭔가요? 자, 두 번째 식은 자, 잘 생각해봐. 이 원 위에 접점이 있잖아, 이렇게 x1, y1, 그지? 그런데 그 접선의 방정식 세울 때만 이거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접점이 이 원 위에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도 성립할 거야. 그래서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4라는 식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자, 다 됐네요. 예, 생각보다 식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접선으로 식 세우고 대입해서 하나. 그 다음에 이 접점이 원위에 있으니까 대입해서 하나.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뭐 하자? 연립하자. 자, 이제 연립합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y1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넘어가서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4 해서 5y1의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이 8y1 그 다음에 플러스 4에서 없어지거든 0이 됩니다. 따라서 y1로 묶어주면 5y1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y1이고 0 두 번째 y1이고 5분의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이제 대입해서 x1을 구할 차례. 자, 0을 대입해보니까 x1이 뭐가 돼요? 0 대입해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알겠지, 그지? 자, 그 다음. 자, 5분의 8을 여기다가 우리 대입을 합니다. 5분의 8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5분의 8이 16 마이너스 5분의 10이 되니까 예, 5분의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다 됐어요. 자, 이제 이 x1과 y1을 자, 우리 맨 처음에 해놨던 요식. 자, 요식에다가 우리 대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x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가 되죠. y1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0이 되고 는 4가 돼요. 따라서 x는 뭐가 됩니까? 네,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런 식성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얘를 이제 여기다 또 대입을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5분의 6x 플러스 5분의 8y는 4가 되고 자, 2로 약분해서 3, 4, 2 이렇게 됐지? 그 다음 또 양변에다가 5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x 됐죠? 그 다음 플러스 4y는 10 하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두 직선은 하나는 x는 마이너스 2라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고요. 또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3x 플러스 4y는 10이라는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네. 다소 좀 어찌 보면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데 자, 이걸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잠시 후에 선생님이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접선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한 이후에 자, 이게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푸는 방법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접점을 가지고서 식을 세운다.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니까 이 점을 대입을 한다. 그래서 식을 하나 유도했죠? 식을 유도하고 그 다음 이 점이 이 원 위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여기다 대입을 해라. 대입을 해서 식을 세우고 두 식을 연립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구해라. 자, 먼저 할 일이 뭐냐면 1단계. 자, 접점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다. 즉,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이 공식대로 하는 거예요. 접점의 좌표를 알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접점을 가지고서 이걸 한다. 그 다음 그 접선이 어디를 지난다? 3,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3,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그래서 대입해서 3x1 마이너스 y는 5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연립을 해야 되니까 연립하기 좋게 식을 y1은 3x1 마이너스 5로 바꾼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를 했으면 두 번째 할 일은 뭡니까? 예, 간단해요. 이 접점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냥 바로 대입하세요. 그럼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5다.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죠. 자,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뭐 하면 되는 거야? 연립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y1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그다음 y1이 3x1 마이너스 5고요. 제곱하면 5. 자, 넘겨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럼 9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10x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5, 30x1 되고 자, 5, 25니까 그래 20하고는 0이 돼. 그래서 10으로 약분하면 x1 제곱 마이너스 3x1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그래서 x1 빼기 2, x1 빼기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접점이 뭐예요? 자, x1이 2일 때, 두 번째는 x1이 1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겠지.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6 빼기 5하니까 y1도 얼마? 1이구나. y1이 1이구나. 그죠? 자,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y1이 3-5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해?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식을 세웠던 이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2x 플러스 y는 5가 나오죠. 그죠? 자, 또 얘를 이렇게 대입하니까 x 마이너스 2y는 5.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접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고요. 예. 뭐 나쁜 방법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되게 길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접선의 기울기 이용해서 우리가 푸는 방법. 자,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냥 접선의 기울기를 그냥 m이라고 하고 근데 그 직선이 어딜 지나요? 마이너스 2,4를 지나죠? 그래서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식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y는
m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4라고 식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기울기와 그 다음에 뭐예요? 지난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립을 해서 이제 풀었던 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D는 R을 이용하는 거야 그냥. 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D하고 반지름 R이 같다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구할 거야. 그럼 이제 D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또 변형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mx 그 다음에 플러스 자 마이너스 y 이항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m 플러스 4는 0이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m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2m 플러스 4는 0과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뭡니까? 0,0이죠? 예, 중심이 0,0이야. 그 다음 반지름이 얼마야? 2지. 그래서 중심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D를 구해봅니다. 그럼 D를 구하면 어떻게 돼? 루트 2. 자,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절대값 0, 0. 그 다음 뭐야? 2m 플러스 4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게 반지름 2와 같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있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간단해요. 양변 제곱하면 돼요. 루트하고 절대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은 대부분 우리가 양변 제곱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하게 되면 자, 이제 식이 어떻게 돼? m제곱 더하기 1분의 이거 제곱하면 4m 제곱 그 다음에 16m 플러스 16은 자, 여기도 제곱해야죠. 4가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얘를 딱 넘겨서 식을 써보면 4m제곱 플러스 16m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6은 4m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m제곱이 지워지고 그래서 16m 자, 이거 넘어가서 뭐야? 마이너스 12가 되지. 그래서 m은 자, 마이너스 4분의 3이 됐어. 자, 그랬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 아까 분명히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접선 그으면 2개 존재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근데 기울기가 몇 개밖에 안 나왔어. 하나밖에 안 나왔어. 자, 선생님이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이 왜 풀이 첫 번째 방법이 중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했을 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로 그게 이거예요. 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기울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선을 구할 때 분명히 접선은 2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아까도 우리 그런 거 해봤잖아요. 판별식을 이용을 하다 보면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가 안 나. 그러니까 그때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했을 때 실제로 그러니까 계산을 했을 때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교점이 2개 있는 경우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예, 이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거랑 똑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우리가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판별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D는 R로 하는 게 선생님 좋다고 했던 그런 이유랑 비슷하게 예, 여기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거야. 얘는 이런 게 문제였잖아요. x값이 하나지만 실제로 교점은 2개가 생기는 이런 점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도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 방법을 몰라도 되고 이 방법 안 쓰고 이것만 써도 되느냐? 그냥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요. 2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교과서에는 이 2가지로 풀이하는 방법이 다 나와요. 예, 웬만한 교과서는 다 있어요. 이거 2가지로 하는 게 접점 이용하는 거, 기울기 이용하는 거. 그런데 기울기를 구하는 식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런 방법을 쓰고 그때는 뭐 기울기가 당연히 2가지로 나오는 걸 하겠죠.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풀었어. 그냥 접선의 방정식만 구하라. 이게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그냥 접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럼 아까 첫 번째 방법이 편하겠죠. 접점 구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원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가 어쩔 때 기울기를 뭐 어떡하고 하는 기울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그럼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유용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을 구하라고 해서 본인이 그냥 편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접점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었는데 기울기가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야. 자, 그럴 때는 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원이 있고 그 원 외부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하나는 뭐 정상적으로 기울기가 존재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뭐가 문제되냐면 이런 식으로 원에 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이런 식의 직선은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야. 왜? x값 하나에 대응하는 y값 되게 많아. 그리고 얘는 식이 어떻게 돼? x는 x1 이런 형태로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했을 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자, 이런 경우에는 10중 8구 우리가 x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지나는 점이 뭐예요? 마이너스 2,4인데 선생님이 이걸 그림을 대충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상태인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2,4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걸 구한 상태고요.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직선 자체가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이렇게 구해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고요. 뭐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고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대입해서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y 그 다음 대입해서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자 6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이고 자, 양변에서 4 곱할 거라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그리고 4 곱해서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4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 다음 4, 4, 16은 0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3x 그 다음 마이너스 4y 플러스 10은 0이 되고 옆으로 이제 이항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는 10이 되겠죠. 예, 이렇게 돼요 하나는. 그리고 또는 하고 여기 나타나지 않는 하나의 직선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고요. 10중 8구 대부분 이렇게 돼요. 이쪽이나 이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될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또는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